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3년간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서투른 점, 또 이렇게 환경이 또 좋지도 않고 또 그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그런 화면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열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을 전해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진실을 좀 아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실은 제가 3년간의 그 통합을 위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름이라든지 어떤 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은 제가 3년간의 통합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오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참고로 해서 각자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부터 해서 쌍용 1차부터 해서 2차, 그 다음에 우성상가 저희 조합에 지금 최근에 관련된 그 모든 그 토픽에 대해서 순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하고 그 쌍용 1차 재건축 조합의 최근의 1년의 상황과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그 시리즈로서 쌍용 1차의 재건축 조합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쌍용 1차 조합. 쌍용 1차 조합은 현재 기존의 세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3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0세대에서 당초의 사업 계획은 630세대를 107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축소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 999세대로 줄이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하게 됐냐 하면은 1000세대가 재건축 조합의 그 신축 세대가 1000세대를 넘게 되면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세대당 1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72세대 같으면은 1072세대 곱하기 1제곱미터 하면 1072제곱미터니까 약 한 320평 정도가 320평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시설이나 주민시설 내지 공공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또는 공공기여금이라는 형태로 공공기여금을 또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쌍용 1차가 1072세대에서 999세로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세대수를 줄이면서까지 그런 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성 1차하고 쌍용 2차가 통합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약 한 1080세대가 됩니다. 1180세대. 1180세대인데 우성 혼자만 가게 되면 이거는 우성과 쌍용이 쌍투가 합쳐졌을 때고 우성 1차만 갔을 때는 712세대입니다. 우성 솔로로. 그러면은 이거하고 쌍용 2차가 쌍용 2차가 몇 세대냐면 486세대인가 그렇습니다. 480세대. 그래 합해가지고 1180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180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영동대로 문이 없어지고 쌍용 2차가 현대하고 문제, 모든 내부의 썩은지 제자리인지 하는 문제 모든 걸 감수하고 우리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왜 쌍용 2차는 1072에서 99에 줄이는 게 유리했는지를 우리가 서로가 비교해야 한다면은 저희가 1180세대로 가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얻는 장점과 또한 이걸로 인해서 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만한 이유가 쌍용 1차가 이렇게 줄인 이유로 해서 견주어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저희들도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우성 1차 조합의 유익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쌍용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70개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70개 상가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이 지금 많은 지분이 지금 이거는 조합 내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 1차는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이 상가를 제척했기 때문에 이미 이 상가는 저희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집안이 된 건데 쌍용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70개 상가가 조합원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성 1차는 상가를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제척을 한 거고 소송을 통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2년간 소송을 통해서 제척이란 걸 했고 쌍용 1차는 조합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가. 이 70여 개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로 가기 위해서는 존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존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존치 소송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쌍용 1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하고 지금 통합협상이라는 게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에 이걸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수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2022년 약 1월부터 5월까지 쌍용 1차와 플러스 쌍용 2차의 쌍트의 통합협상을 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의 통합협상을 했는데 이때에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됐는데 그 사유는 첫 번째로 현대와의 50억 이 선정된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50억만 돈을 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로서는 이 시공사 선정이 될 때까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 2차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는 50억을 받고 50억을 돌려주면 현대가 물러날 거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통합 우리 회의에 3차례에 걸친 통합 토론회에서도 현대 측에 나와 있는 소장이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현대의 측의 그 설명은 지난번에 3차례에 걸친 통합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결정이 됐고 아마도 현대는 아마 본인들의 어떤 그 시공사 선정권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소송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쌍용 1차의 입장에서는 이 현대와의 문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조합이 쌍용 2차가 재건축 조합이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오기까지는 약 한 30 내지 40개의 협력업체하고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이 계약된 부분에 대한 것도 모든 변상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아무 그거 없이 지금 무조건 통합협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싸움판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협상이 결론된 세 번째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은 쌍용 1차에서는 쌍용 2차에 대해서 쌍용 2차 364명 조합원 다 연대 보증을 해라. 연대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364명의 쌍용 2차 조합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연대 보증한다면은 통합을 한번 하겠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쌍용 1차와 쌍용 2차의 통합협상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대로 결렬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 1차하고 쌍용 2차의 조합이 쌍용 2차의 문제 때문에 통합이 결렬됐는데 우성 1차는 이러한 문제를 모든 걸 다 도외시하고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는 제가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제가 제 개인 재산이 아닌 우리 476명 우리 우성 1차 조합의 전 재산을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재산 하나만의 문제가 된다면은 정말로 리스크를 안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조합장은 여기 계시는 우성 1차 조합 476명의 소중한 재산을 제가 어떻게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재산에 1원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조합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조합장은 제가 아무리 충심을 가지고 나쁜 뜻이 아니라고 아닌 상태에서 일을 했더라도 도정법상 저는 무조건 배임죄에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런 비리 없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시정비법의 절차상 문제가 된다면은 조합장은 모든 거에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조합장이 뭐 좀 잘못해도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희망적이고 격려의 말씀은 좋지만 조합장은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장은 절차상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조합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스큐즈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절차를 뛰어넘는다거나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통합을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는 밝히지 못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쌍용 1차, 쌍용 2차, 우성 1차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통합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해결책을 안 나와 있는 상태, 결국은 우성 1차 조합장의 문제가 아니고 쌍용 1차나 2차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마음대로 남의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성 조합장이 무조건 통합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10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통합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통합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저는 이미 제 머릿속과 가슴속에 확실하게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나 한테 지금 현 단계에서 시공사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10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모든 여건이 충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조합장이 마음대로 통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중간 단계에서 통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전략으로 추진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는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통합의 과정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 네 맘대로 밝히지 않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통합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허락을 받고 해야만 되는 자리가 조합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좀 믿어주셔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어떤 길을 가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조합장한테는 없습니다. 모든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적 결정 이전에는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중간 과정을, 협상 과정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거는 매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합장 했던 사람을 추후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꼭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쌍용 1차 조합은 아마 그 조합장께서 아마 자진 사퇴를 한 걸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쌍용 1차 조합장이 뭐 35층으로 할 거냐 49층으로 할 거냐 하는 이런 층수의 문제 때문에 뭐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장께서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진짜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 해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작금의 상황이 아마도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입김이나 아니면 우성 1차 그 비대위, 그 다음에 쌍용 2차 그 비대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연합을 해서 아마 쌍용 1차 조합장으로서도 많은 아마 그 회의나 또한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쌍용 1차 조합장이 그 사퇴한 부분이나 그 심정에 대해서 10분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최근에 작금의 상황이 자기로서 봐서는 이 쌍용 1차 조합을 앞으로도 자기가 했던 대로 끌고 나가기가 아마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한 그 외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합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합원님들에 대한 또 그 약간의 서운함도 아마 가미가 됐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 그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마 그 조합장을 자진 사퇴하고 아마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저도 상당히 그 이심전심으로 그런 어떤 그 힘든 부분에 대한 공감을 형성했고 저도 제가 조합장을 하지 않았었다면은 지금 있는 단계에서 사실 저보고 누가 조합장 하라 해도 사실 저희 우성조합장으로서 나가라 그래도 저도 사실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면 이런 유튜브를 찍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어떤 우리 우성 1차의 비대위 사람들은 쌍용 1차 조합장은 양심을 가책을 느껴가지고 통합을 반대했던 조합장으로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뒀다고 얘기하고 우성 1차 조합장이었던 저한테는 양심도 없는 조합장이라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조합장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목적은 쌍용 1차 조합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실망과 회의의 표현으로서 아마 조합장을 사퇴하는 걸로 그 본인의 모든 좀 어떤 시름이나 힘든 거를 툴툴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 방법이 저는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험담을 들었을 때 조합장을 간두고 저희 집사람마저도 그 뭐하러 하냐 말이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듣고 주위의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쌍용 2차 조합장님의 그런 고충을 알면서도 간두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가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만두는 방법도 책임을 진 자세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상과 철학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진실한 사실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전임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좀 더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실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좀 험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험담을 하시더라도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조합장직에 연연했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합장이라는 조합장 직위에 연연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임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통합을 하는 것 같이 쌍용이 2차 통합 TF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박수 받으면서 연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1, 2년 뒤에 가서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조합원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왜 그 조합원들한테 통합을 안 하는 반통합이라는 그 프레임을 당하느냐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랬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전들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나 그거는 1, 2년 동안에 통합하겠다는 노력의 결과는 너무나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허송세월 해가지고 1, 2년 뒤에 다시 도돌이표가 돼서 돌아오는 거를 제가 100% 알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1, 2년 뒤에 밝혀질 그럴 내용을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그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조합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정도로 가기 위해서 해임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 2년을 허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매년 4, 5천만 원 이상의 기회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거를 저는 빤히 아는 조합장으로서 그 길을 가는 일은 아마도 다시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 저는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막 믿는 분도 있고 또 뭐 변명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믿어달라고 결코 구걸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그런 우리 제 유튜브를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진실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신다면은 다음 현명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조합이 쌍용 2차나 또한 둔촌주공이나 옆에 있는 음마나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이제까지 3년 동안 잘 해왔던 그 길을 지금이라도 한 6개월 내지 1년 허비가 됐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제 영상에 그런 효과가 된다면은 저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게 제가 조합장이 되고 안 되고 하고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보람된 그런 일을 한 걸로 알고 모든 일에 만족하면서 이제까지의 노력을 제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이 진실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라도 질문하든지 주위의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든가 서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고 많은 주위 분들한테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많은 소문도 많이 들어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